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이퍼도 잊지 마시고요. 빅토르가 현자네 이거. 자, 서울의 어느 유명한 치과, 몰려드는 손님들로 북새통인 이곳에 꼼꼼한 치료로 소문난 치과 의사 남편과 그런 남편을 도와 싹싹하고 야무지게 병원 운영을 도맡아 하던 완벽해 보이는 이 부부에게 사실 오래전부터 골마왔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또각 병원에 중년의 여성이 이제 딱 그 치과로 이렇게 누가 들어와요. 바로 한 여자 때문이죠. 얽히고 설킨 세 사람의 관계, 오랫동안 골마온 이 세 사람의 감정이 어느 날 갑자기 터져버렸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저희는 이 사건을 접하게 되었죠. 그 중년의 여성이 여기가 탐정사무소예요? 그러면서 와요. 그랬더니 네 그런데요. 일단 여기 앉으면 되겠지 뭐. 그래서 디카페인 커피를 하나 주세요. 저희 디카페인이 없고 연하게 타드릴게요. 그래갖고 이제 근데 무슨 일로 오셨죠? 그러면서 커피를 한 잔 딱 줍니다. 저희 며느리가 바람이 난 것 같아요. 그것도 양놈이랑. 에? 외국인이랑요? 그러니까 그 바람난 장면을 직접 목격을 하신 건가요? 탐정이 딱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요. 그 스웨트 호텔이라고 아시죠? 제 친구가 그 호텔 피트니스권 회원권이 있거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호텔 바에서 남자랑 술 마시고 있는 걸 봤다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나 참 남사스러워서 정말. 아 그렇군요. 우리 아들이 이제 시어머니잖아. 우리 아들이 치과 의사예요. 아주 잘 나가는. 그리고 며느리는 치과 운영을 아주 좀 거들고 있는데 옆에서 잘난 것도 없는 그 주제에. 근데 어디서 건방지게 진짜 의사 남편이 일하고 있는 동안 천박하게 불륜을 저질러요. 그게. 혹시 아드님은 이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얘기했죠 제가. 그랬더니 아들이 이러는 거예요. 아 엄마 그 일 때 만나는 거예요. 지가 하는 일이 뭐 있다고 외국인을 만나? 내가 병원 재정 쟤한테 맡기면 안 된다 그랬지?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아들한테 그러니까 아들이 너 새빠지게 번 돈으로 저기 집에 가 남자랑 지금 호텔을 싸돌아다니고 있는데 정말 천박하게 정말. 아 엄마 진짜 일 때문에 비즈니스를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진짜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제 아들이 와이프 편을 들어. 절대 아니라고 하는데 걔가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기집애가 얼마나 여운데. 일 때문에 만난다고 하셨다고요? 아드님이? 탐정이 딱 이렇게 물어보니까 치과 일 때문에 지까지 이렇게 외국인 만날 일이 뭐 있어요. 지 마누라 감싸려고 하는 거지. 근데 아드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랬더니 우리 치과 의사 아들이 어려서부터 순수하게 공부만 하고 살아서 얘가 때가 하나도 안 탄 순박하고 순진한 아이예요. 어머님이 잘 모르시나 보네. 남 의심할 줄도 모르고 아주 순진해가지고 지 와이프 뒤통수 치는데도 저러고 모르고 있는 거라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열받아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의뢰인분께서는 며느님의 불륜이 확신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걘 그러고도 남을래요. 순진한 우리 아들 꼬에다가 진짜 알아봤어야 되는데. 아무튼 사례는 아쉽지 않게 할 테니까 잘 좀 알아봐줘요. 며느리가 외국인과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에 저희를 찾아온 의뢰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어느 때처럼 조사에 나섰고 먼저 의뢰인과 아들과 며느리의 운영 중인 치과 앞에 잠복을 하여 며느리의 동선부터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조수가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여기 치과가 꽤 유명하긴 하네요. 사람도 많고 대기도 많고 원장님 선생님 실력이 좋긴 좋은가 봐요. 그러게 그 어머니가 아들 프라이드가 있을만하네. 하긴 아들이 치과 의사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의뢰인분 성격 보통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그냥 괜히 며느리 트집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조수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격담이 있다잖아. 일단 조사를 한번 해봐야지. 확실하게 기다 아니다 싶으면은 의심이 안 풀리실 것 같으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조사를 한번 해주자고. 근데 그래서 이제 계속 보는데 여기 진료 시간이 7시까지 아니야? 근데 왜 안 나온지? 근데 7시에 이제 어떤 외국인이 딱 들어가요. 그 병원 치과를. 했더니 다비 안녕? 그랬더니 빅토르 밥 먹었어? 아직 안 먹었어. 그래? 그럼 나 기다렸어요? 그러면 이제 나 기다렸어요는 빅토르구나. 빅토르가 이제 나 기다렸어요? 그럼요. 엄청 기다렸죠. 그래서 며느리가 그 빅토르를 웬 진료실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놀랍게도 진료 시간이 끝난 후 치과로 찾아온 외국인, 그리고 사뭇 남다른 분위기로 진료실에 들어간 두 사람. 저희는 상황을 파악하고자 기다렸지만 두 사람은 꽤 긴 시간 동안 진료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거 시간이 너무 오래됐는데 왜 안 나오지? 그러게요. 1시간이 넘도록 지금 병원에서 지금 둘이서 뭐 하는 걸까요? 간호사들은 다 퇴근한 거지 지금. 네. 근데 나온다 하는데 빅토르가 나오고 아내가 나와요. 그 다음에 뒤에서 남편이 또 나와요. 남편이 이미 진료실에 들어가 있던 거야. 드디어 밖으로 나온 두 사람. 그 뒤에 따라오는 또 다른 한 남자, 의뢰인의 아들 재현 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현 씨가 이제 빅토르한테 조심히 가요. 심지어 친해 보이기까지 하는 세 사람. 저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당황스러웠지만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아직 업무 시간 중인데 어딜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계속 지켜보는 거지, 다른 날도. 근데 업무 시간 중에 치과를 나온 며느리, 그러니까 며느리는 치과에서 무슨 일을 하면 그 서비스 리셉션 역할을 해요. 다른 간호사님들은 계시고 며느리는 서비스 리셉션 역할을 하는데, 그녀가 몰래 나와 향한 곳은 치과에서 멀리 떨어진 한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아, 이 호텔이 그 시어머니가 말한 그 호텔인가 보네. 가보자. 그래서 가보니까 근무 시간 중에 호텔을 간다. 이거 아무래도 호텔에 도착한 그녀가 또 그 외국인을 만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근데 역시나 빅토르를 그 호텔 바에서 딱 만났더니 빅토르, 뭐 좀 먹었어? 그랬더니 아니 나 넣으면 한잔 하려고 기다렸지. 배고프겠다. 룸 잡았어?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잡았지. 스위트룸으로 예약했어. 이제 그 빅토르가 한국말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대해도 돼? 이제 그 며느리가 빅토르한테 그러니까 빅토르가 내가 언제 실망시킨 적 있었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심상치 않아 보이는 두 사람의 관계. 그런데 저희는 더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외국인 몇 명, 두세 명 정도가 더 와요. 그래서 다른 외국인 친구들도 합류를 해서 빅토르랑 다른 외국인 친구 4명하고 와이프까지 5명이 그 스위트 룸으로 올라가는 것까지 확인을 합니다. 저 사람들 왜 나라가 어디죠? 저 빅토르라는 사람이 러시아 사람인가? 우크라이나인가? 스위트룸이 있는 16층으로 향하는 이들, 되게 익숙한 듯한 아내분의 표정으로 남자들도 굉장히 익숙한 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명의 외국 남자와 함께 호텔방에 들어가는 의뢰인 며느리. 그렇게 며느리가 남자들과 호텔방에 들어가고 나서 시간이 제법 흘렀을 때였습니다. 호텔방에서 혼자 나오는 의뢰인 며느리. 저희는 어떤 상황인지 판단할 수가 없었고 조금 더 정보를 모으기로 해봤죠. 그 후로도 두 사람의 관계를 추적해 보았으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웠고 결국 약속했던 의뢰 기간이 지나 지금까지의 상황을 의뢰인에게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그 시어머니 다시 불러요. 찾았어요. 그래갖고 좀 찾아서 봤어? 증거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게요 좀 애매해서요. 둘이 함께 자주 가는 거 친밀해 보이긴 했는데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사진으로 이제 그 빅토르가 이제 며느리랑 같이 호텔방에 있었고 호텔방에 올라가고,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도 같이 가니까 이걸 불륜으로 보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호텔방에 같이 들어갔으면 이게 불륜 아니에요? 그랬더니 수상하긴 한데요. 이게 다른 사람들도 같이 갔다고 해서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요. 남녀가 호텔방에 들어갔으면 뻔한 거지 이거. 그리고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나, 이거 진짜 남사스러워서 정말. 아니 우리 아들이 이 외국인도 같이 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 안다는 거죠 이 사실을. 네, 며느님이랑 같이 이제 뭐 진료실에도 같이 들어가서 대화하는 것도 제가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요? 일단 나 이거 사진 가져가도 되죠? 예, 그러시죠.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비밀번호를 치고 띡띡띡띡띡 그래갖고 아들 이제 며느리랑 TV 보는데 거기 가였더니 시어머니가 그 사진을 탁 며느리한테 얼굴에 던지면서 이야! 너 어디서부터 이렇게 천박한 짓을 하고 다녔니? 그랬더니 엄마 지금 사람 붙였어요? 얘한테? 왜 그래요 진짜? 아들이 이제 그러니까 시끄러워도 가만히 있어. 너 이걸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야 너도 이놈 잘한다며? 이 빅토르란 남자 너 이거 뭐야 이거 지금 너 알면서 눈 감아준 거야? 도대체 무슨 사이인데 너가 눈 감아줘? 그랬더니 엄마 진짜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며느리는 어머니 아니에요 하면서 울고 있어. 그랬더니 그럼 뭔데? 그랬더니 너 의사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줘. 번듯한 집을 사니까 빈 몸뚱아리로 들어와 산 주제에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사니까 얼마나 가불한지도 모르고 어디서 천박하게 이런 상스러운 기집애가 정말. 사모님 하니까 네가 뭐 진짜 사모님이라 된 줄 알았어? 진짜 야 나 때는 너 같은 수준의 기집애는 남편 그림자도 못 밟았어. 어디서 근본 없는 게 감히 내 아들 같은 거를 물어다가 정말 바람을 피워 바람을.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빅토르 저희 병원에서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빅토르랑 비즈니스 하는 거라고요. 그랬더니 조용히 안 해 너? 그래서 엄마도 이제 아들한테 너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짝짝꿍부터 그 호텔 들락거리는데 너 그것도 모르면서 너 가만히 있으면서 그럴 거야? 삼촌 물건이 안 나왔는데 이번 주에 나올 거예요. 먹방. 그러지. 그러니까 그 사람 브로커라고요. 그랬더니 뭐? 브로커? 그게 뭐야? 했더니 빅토르는요 해외 부자 중에서도 우리나라 의료 시술 원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 병원이랑 연결을 해서 관광시켜주고 치료 받게끔 해주는 의료 관광 브로커라고요. 진짜 간호사도 모르게 진행하는 거라서 이 사람이 맡아서 전담해서 하는 건데 진짜 엄마가 이렇게 계속 쫄면은 이거 소문난다고요. 게다가 이거 이 바닥에서 이런 거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쉽지 않아요 진짜 빅토르 같은 사람 만나는 거. 그랬더니 야 너 그 불법 아니야? 네가 왜 그런 짓을 해?
요즘 이런 거 안 하고서 병원 운영을 못 해요.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요. 저희 병원도 1년 동안 적자였다는 거 엄마도 아시잖아요. 빅토르 그 사람이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브로커인데 이 사람이 엄청 공들여서 섭외를 한 거라고요. 정말 이 사람 아니었으면 저희 병원 대출금도 다 못 갚았고 병원 이만큼도 다 못 컸어요. 엄마 진짜 그만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며느리도 어머니 저 오빠 도와서 진짜 병원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니 오해하신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니 제가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내가 시어머니가 그냥 그 말 듣고 내가 이래서 이 결혼 반대한 거야. 내가 너 저거 데려올 때 엄마가 뭐라 그랬어. 조건 안 보고 결혼했다고는 후회한다고 했지. 집안 좋은 여자들 싹 다 거절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그지 같은 기집애랑 결혼하니까 네가 이 뒤에서 그런 쓸데없는 불법 영어까지 하면서 네가 이렇게 병원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넌 그냥 마음 편히 개원해서 돈 걱정 없이 진료만 보면 됐을 것을. 조건 좋은 여자 만났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걸 데려와가지고 얼마나 못났으면은 브로커를 들여다가 이렇게 영업을 해. 그랬더니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이 의뢰는 의뢰인의 아들의 말처럼 정말 일로서 엮였던 사이였음이 밝혀지면서 며느리를 못마땅해 하는 시어머니의 의심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찾아와요 시어머니가. 근데 아들이랑 같이 와요. 탐정님 계세요. 아드님도 같이 오셨네요. 무슨 일로 오셨죠? 네. 아내가 사라졌어요. 네? 아내분이 사라졌다니 어떤 아내가 그날 저희 엄마가 크게 혼나고 며칠 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이제 그 어머니랑 그렇게 싸운 뒤로 이제 이혼 서류를 내밀어요. 아내가 먼저 여보 우리 이혼해. 나 정말 지쳤어. 어머니 하루 이틀 저러시는 것도 아니고 난 맨날 저렇게 죄인처럼 살아야 되는 거 잘 모르겠어. 내가 왜 죄인처럼 살아야 돼? 나 그냥 당신이랑 이혼할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보 당신 며칠 전 일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가 미안해. 근데 알잖아 우리 엄마 성격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흘려넘기면 되잖아. 여보 제발 이혼은 아니야. 나 자기 너무 사랑해. 그랬더니 오빠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야? 며느리 바람을 의심하는 것도 모자라서 사랑까지 탐정까지 붙인 사람이야 당신 어머니가. 이게 정상적인 일이야? 그랬더니 그건 내가 사과할게. 근데 우리 엄마가 아무리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는 건데 정말 미안해. 이거는 내가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내가 신신당부할게. 그랬더니 아니 나 6년 동안 참았어.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 게 그렇게 잘못한 거야? 내가 평범한 집안이라서 결혼 때 개헌 못 시켜준 게 그게 그렇게 죽을 죄진 거야? 그러니까 결혼할 때 그때 그 일은 그러니까 미안해. 그러니까 그게 날 너무 고통스럽게 하잖아 지금. 결혼하고 나서부터 단 한 번도 나는 발 뻗고 잡은 적이 없어 어머님 때문에.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내가 죄스러울 정도야. 내가 왜 이런 대접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엄마도 속상해서 그러는 거야. 다른 내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어떻게든 열심히 살고 있는데 다른 엄마 친구들 자식들에 비해서 내가 좀 이렇게 뒤지고 사니까 진짜 당신 너무한다. 그러니까 난 당신 마음도 이해하기가 싫고 하니까 그냥 재산 분할을 반반으로 해서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병원 이렇게 큰 거 내 공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나 그냥 재산 반반 분할로 해줘. 그렇게 해서 아내가 이혼 요구를 해요. 뭐? 재산을 반을 달라고? 그때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탐정들 앞에서 며느리 요구가 그거였다는 걸 처음 듣게 된 거였더니 시어머니 또 열받는 거야. 뭐? 그게 꼴랑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기집애가 네 재산 반을 달라 그랬다고? 처음부터 이 기집애가 이럴 계획이었니? 이래서 너랑 결혼하려고 그랬구나? 이러려고 너를 구워 삶은 거야 이 멍청한 놈아. 이제 엄마가 아들한테 막 그러니까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아니 뭐가 아니야. 그랬더니 네가 이렇게 물러 터지니까 걔가 주제넘게 네 재산까지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탐정에 저 진정들 하시고요. 근데 아내분이 말씀하신 결혼할 때 그 일은 무엇이죠? 그게 결혼 전에 제가 뱃속에 아이가 있었어요 며느리가. 근데 저희 엄마가 마지못해서 허락을 하신 거가, 그러니까 혼전 임신을 해서 허락을 한 결혼인 거야, 이 결혼이. 근데 아이가 갑자기 유산되면서 엄마가 제 아내를 좀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걘 뒤끝도 깊다. 결혼 생활 6년 동안 내가 뭐 그 몇 마디 한 거 가지고 이제 와서 그게 지금 뭐 힘들다 그러는 거야? 애초에 지가 몸 관리 못해갖고 유산됐으면 죄송한 줄 알고 고개 바닥 숙이면서 살았어야지. 임신은 또 왜 안 되는데? 맞잖아. 야, 니네 그렇게 임신하고 결혼했으면 그 6년 동안 애가 생겼어야지. 애가 왜 안 생겨? 걔가 진짜 보통 기집애가 아니라니까. 이제 그렇게 탐정한 옆에서 뭐 이렇게 어머니가 얘기를 해요. 엄마 그만 좀 하시라고요. 했더니 그러니까 생각해봐라. 결혼 전에는 임신이 척척 잘 됐던 게 왜 결혼하고 나서 그게 안 된단 말이야. 난 그거부터가 의심스럽게 능구렁이 같은 게 정말. 제가 아내한테 한 번 더 생각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시간을 갖겠다고 생각해 보겠다고 하더니 저는 그렇게 아내 마음이 가라앉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 다음날 시간을 갖겠다 하고 출근도 안 하고 잠깐 친정에 가 있다고 하고 나서부터 출근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근데 그 병원 업무는 예약건도 있고 외국인들도 계속 예약건이 잡혀 있는 상태인데 아내가 출근을 안 하니까 이게 완전 먹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원장님, 지금 실장님 전화 안 받으세요. 어떡해요? 이거 예약건 다 취소해요? 그러니까 이제 빅토르한테도 막 전화를 해요. 빅토르, 지금 예약건 손님들 전화도 오고 막 그러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겠네. 빅토르 좀 도와줄 수 있어? 했더니 지금 저녁에 예약건이 2개가 있는데 실장이 연락이 안 돼서 그래. 좀 도와줘. 했더니 어제 사모님한테 전화 와서 예약 취소하라고 하던데요. 했더니 뭐라고? 했더니 사모님이 앞으로 그 병원은 외국인 진료 안 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집에 몰래 와가지고 짐을 싹 다 빼간 거야. 그렇게. 그래갖고 이제 대출금이며 뭐 받았던 돈도 싹 다 현금 다 가져가. 통장에 병원 대출금이며 의료 잔금 출구까지 싹 다 있었는데 아내가 다 빼간 거야. 통장에 있는 돈도. 지금 환자 예약 관리도 안 되고요. 병원 업무도 완전히 마비가 돼서 흐름도 막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지 또.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어. 그래서 내가 돈줄 함부로 맡기는 거 아니라 그랬지. 당장 이혼해. 재산 분할하면 어차피 걔 가져간 그 돈 다 찾을 수 있으니까 이혼해. 야, 그런 쓸모없는 기집애랑 이혼해. 이혼. 이제 네가 애가 있어 뭐가 있어. 이제 엄마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진짜 일단 사람부터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아내분이 사라진 지 지금 며칠째 되신 거죠? 일주일이요. 그럼 가보실 만한 데는 다 가보셨나요? 네, 친정도 가봤고요. 친한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봤는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일단 아내분이 좋아하시는 장소, 뭐 평소에 가고 싶다고 하시는 데를 생활날을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무엇 하나도 숨기는 거 없이 저한테 다 말씀해줘야 단서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막 적어주면서 제발 제 아내 좀 찾아주세요 부탁을 해요. 김나희, 의뢰인의 부탁대로 저희는 아내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아내. 단 하나의 단서도 남기지 않았고,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혹시 나희 씨에 대해서 뭐 고민 이런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 병원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는 사적으로 대화를 잘 안 했어요. 그럼 혹시 나이님이 혹시 가보고 싶다고 했던 데나 했더니 글쎄요, 전혀 모르겠어요. 여러 방법을 강구해 보았지만 큰 소득은 없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의뢰인 집에 단서가 있을 만한가 싶어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발견된 과태료 정상 금액 이게 나온 거야. 차가 과태료를 물어갖고 그 금액이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주차 위반 통지서 속에서 찾아낸 아내의 행적, 지불 보증서가 계속 날아오니까 여기다 세워도 집에 계속 이 통지서가 나오니까 아내는 거기서 소식이 안 들리니까 주차를 잘못하는 걸 모르고 계속 거기다 주차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탐정이랑 이 남편이랑 같이 그 부산 그쪽으로 이제 내려가요. 아내가 부산에 있었어. 그래갖고 곧바로 아내가 있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흔적을 쫓아 그 일대를 탐문하고 있는데 혹시 저 이분 보신 적 있나요? 그래갖고 탐문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이제 탐정이 방금 우리 앞으로 지나가신 분 저분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보니까 아내가 마침 또 그 부산 그 앞바다를 이렇게 탁 지나가는 걸 본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의뢰인님, 저희 아내분 찾았습니다. 지금 바로 이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곧바로 부산으로 내려왔고 함께 아내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아내가 들어간 오피스텔로 들어가요. 이제 어딘지 아니까 똑똑똑 노크를 했더니 네, 어떻게 또 이제 그 아내가 사는 오피스텔로 문을 똑똑똑 두들겨요. 저기요, 여기 밑에 집인데요. 너무 시끄러워서요. 라는 변명으로 이제 딱 문을 열게 해요. 근데 문을 연 사람은 이거 뭔가 잘못 주신 것 같은데 좋은 거는 다른 거. 어디죠? 이 고양이 말고 성우 ICO인지요? 그거 내가 한번 확인 한번 해봐도 될까요? 알겠어요. 거기다 한번 더 봐요. 이따 오전에 연락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갖고 이제 문을 딱 열었는데 그 문을 연 사람이 빅토르. 아내가 들어간 그 집에 문을 연 사람은 빅토르였고 저희 눈앞에 상상도 못할 일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이제 빅토르가 문 연 거 보고 뭐야? 진짜 빅토르랑 바람난 거였어? 근데 오빠!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뒤에서 놀래요. 근데 당신 빅토르랑 살림 차리려고 살이 찐 거였어? 이 자식 때문에 나한테 이혼하자고 한 거였냐고! 엄마가 당신 불륜이라고 의심할 때도 나는 당신 그런 사람 아니라고 믿었고 당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한테 돈까지 다 빼돌리고 이렇게 외국인이랑 같이 살라고 제정신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제 남편이 이제 막 그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 이제 아내가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그럼 대체 왜 그러는 건데? 그랬더니 그 집에서 난 항상 죄인이었으니까 뭐? 자, 아내분의 입장 한번 들어봅니다. 넌 집에서 하는 게 대체 뭐야?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수시각각 이제 집에 와가지고 살림 냉장고를 탁 뒤져였는데 너 남편 내존 잘하고 있는 거니? 내 친구가 치과 갔더니 우리 아들 몰골이 말이 아니라더라. 너 내가 쪽팔리게 그런 소리까지 들어야 돼? 네가 이런 상태로
있으니까 네 애가 유산을 한 거 아니야. 뭐 하나 제대로 챙기는 게 없어 정말. 집안 꼴도 엉망이고 정말. 이제 그때 이제 아들이 옆에 있었어요. 이 얘기를 할 때. 근데 아들이 엄마 그날 환자가 좀 많아서 피곤했나 보네. 엄마 친구도 진짜 별 말씀을 다 하셔. 했더니 너 지금 얘 편 드는 거야? 시어머니가 이제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넌 빠져. 네가 뭘 한다고 나서 지금. 그랬더니 저 씻고 올게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그 자리를 회피해요. 당신은 어머님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면서도 항상 회피했어. 난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 아들이랑 사는 기분이었다고. 그래도 나는 이제 남편이 이제 일하고 있을 때 똑똑똑 이렇게 가가지고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데이트할까? 이제 아내는 이제 나름 남편을 사랑하니까 꾹 참고 이제 남편한테 그러면 남편이 데이트? 요즘 우리 너무 바빴잖아. 집에서 어머님 계시니까 우리 같이 살아봐 어머님이랑. 우리 얘기도 못하고 했더니 나 주말에 쉬고 싶은데 데이트하기 싫은데 이제 딱 그러니까 알았어. 그럼 주말에 집에서 쉬자.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허전해지더라.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의사 남편에 당신만은 좋은 사람이니까 난 복이 많은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허젓한 감정을 숨기고 최선을 다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과일 갖다 해서 시어머니 드시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딱 과일 들던 너 내 친구 복자 알지? 그랬더니 네 어머니. 그랬더니 너 내일 걔네 집에 좀 갔다 와라.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내일 무슨 일 있으세요? 있대요? 그랬더니 걔는 내일 김장하는데 일손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너 보내준다 그랬어. 그래서 시어머니가 친어머니 친구 김장하는데 며느리를 보낸다고 한 거예요. 며느리한테 말도 안 하고. 그랬더니 네? 어머니 내일 병원 예약 많아서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진료는 우리 아들이 하는데 네가 뭐가 힘들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래도 환자 오면은 조율도 해야 되고요. 예약 스케줄 관리도 제가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남편이 가만히 있다가 김장 해주고 가면 되겠네. 그랬더니 내일 세무 관련해서 세무서에도 갔다 와야 돼 여보. 나 내일 바빠. 그랬더니 당신 세무서 아직도 안 갔어? 그런 건 째깍째깍 해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동안 병원 예약이 많아서 바빴잖아요. 병원 업무도 할 게 많았고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하니까 시간도 부족하고. 뭐야 너 지금 그래서 내일 김장 못 간다는 거야? 얘기 다 했는데 너 이러면 내 입장이 곤란해지지 않겠니? 시어머니가 이제 그러니까 남편이 옆에서 아침 일찍 갔다 와. 그 다음에 엄마 말 들으면 되겠네. 세무서 아침 일찍 갔다 오고 엄마 친구네 거기 갔다 와.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이제 이러다가 이제 아내가 속상하니까 갔다 와서 김장하고서 이제 호텔 바에서 술을 한잔 먹는데 사모님 오셨어요? 그랬고 이제 그 비즈니스 하려고 호텔에 간 거야. 근데 빅토르를 만나서 얘가 술 한잔 먹고 있는데 울고 있으니까 빅토르가 사모님 왜 오늘따라 마음이 슬퍼요? 사모님 어디 슬퍼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제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고 있으니까 빅토르가 많이 속상한 것 같은데 울지 마요. 사는 게 다 힘들어요. 그러면서 그런 위로를 간간히 좀 해줬어. 근데 마지막으로 터진 게 이제 시어머니가 또 병원에 왔어요. 그랬더니 얘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 오셨어요? 했더니 어떻게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못 올 때 왔니? 우리 아들 병원 잘 굴러가나 불러봐갔지. 이게 진짜. 그랬더니 참 어머니 이제 다른 조무사나 이제 간호사분이 이제 눈치가 보이니까 어머니 유자차 좋아하시죠? 저희가 유자차 타올게. 아니 됐어. 너 가서 좀 사와. 간호사한테 커피까지. 이러면서 그 며느리한테 이렇게 카드를 주면서 며느리를 시켜. 그래도 나름 며느리 그 병원 사모님인데 그 간호사들 앞에서 그걸 카드를 주면서 네 어머니. 그래갖고 이제 너네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내가 살게. 그러면서 이제 빨리 갔다 와. 이거 빨리 먹고 싶어. 커피 빨리 먹고 싶어. 막 이제 그러니까 가면서 이제 뒤돌아 쓰는데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은 여기 있어야지. 제가 저기 앉아서 하는 일이 뭐 있어. 이렇게 바쁘게 일하는 우리 자기들은 여기서 열심히 일해야지. 우리 간호사님은 우리 병원 처음부터 있어서 알잖아. 우리 며느리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욕심만 많아가지고 진짜 마음 같아서 내가 당장이라도 끌어내고 싶은데 우리 아들이 워낙 저 며느리를 좋아하니까 내가 냅두는 거야. 자기들도 알지. 우리 아들이랑 비교해서 볼 게 뭐 있냐 이 말이야. 며느리 뒷담화를 그 간호사들 앞에서 한 거예요. 어머니가 종종.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을 당하다가 또 우연히 이제 비즈니스 하려 호텔에 갔는데 또 울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많이 늦었죠. 그러면서 이제 울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어디서 울다 왔어요 또? 그러니까 아니에요. 하면서 이제 눈물을 닦으니까 한잔 해요. 내가 살 테니까 이제 말해봐요. 왜 우는지. 내가 오늘 얘기 들어드릴게. 나이 씨 얘기 오늘 내가 들어줄게. 그냥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우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말하기 싫구나. 이제 빅토르가 또 이제 외국인이라 그런지 얘가 딱 눈치가 빨라. 말하기 싫구나. 안 물어볼게. 대신 울지 마요. 그러면서 이제 빅토르가 마음에 이제 그때 이제 싹 들어온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아내가 이제 얘기하는 거야. 다시 현실로 남편한테 오랜만이었어. 내 마음이 어떤지 물어봐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랬더니 이제 그 말이 너무 오랜만이라 너무 따뜻하고 다정해서 내가 눈물이 다 나더라. 그때 깨달았어. 내가 많이 외로웠구나. 근데 빅토르랑 있으니까 그게 채워지더라. 당신 그 말 진심이야?
대체 나한테 내가 왜 이러냐고 물어봤었지. 그 이유 나한테 찾지 말고 당신한테 가서 찾아. 그리고 돈은 미리 재산분할했다고 쳤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주고 이혼 서류에 사인만 하고 그냥 보내줘. 나 당신이랑 다시 합치고 싶지 않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이 이제 다시 이제 탐정들이랑 나와가지고 이제 술을 한잔 합니다. 그랬더니 탐정이 이제 힘드시죠? 그러면서 소주를 한잔 주니까 제가 너무 못났네요. 남편이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제 깨달은 거지, 아내의 소중함을. 그랬더니 아내가 그런 생각 한 줄도 모르고 살아왔다는 게 엄마한테는 저는 뭐랄까 인생의 훈장 같은 존재였거든요. 나 아들 교육 똑바로 시켜야지. 어렸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힘들게 저 키우면서 살아낸 일종의 메달이나 트로피 같은 거죠. 나도 우리 아들이 트로피였으면 좋겠는데 생활 패턴부터 친구 관계 저희 엄마가 다 정해줬어요. 헬리콥터 맘이었는데 난 헬리콥터 될 생각은 없어요. 엄마 입장에서 제 인생이 좀 흠집 날까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게 크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키는 대로 살다가 딱 한 번 엄마 마음을 거스른 게 제 아내였거든요. 평생 함께할 여자만큼은 내 뜻대로 선택을 하고 싶었어요. 엄마한테 의견을 낸다는 게 엄청난 저는 용기였거든요. 내 아내를 위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 게 착각이었네요. 그때 이제 탐정이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근데 저 아직 제 아내를 너무 많이 사랑합니다. 아내가 돌아온다면 다른 건 몰라 저 때문에 받은 상처만큼은 제가 치유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만나보려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의뢰인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아내를 되찾기로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빅토르를 먼저 불러요. 그래갖고 닥터 왜 불렀어요? 했더니 본론만 얘기할게. 나이 이제 집으로 보내줘. 당신 어차피 러시아로 돌아갈 거잖아. 굳이 이혼한 한국 여자랑 결혼해서 이득될 게 뭐 있어? 안 그래? 그랬더니 뭐? 결혼? 나이랑 결혼? 나이가 나랑 결혼한대요. 그래서 이제 빅토르가 비웃어. 그랬더니 그러려고 부산 내려와서 같이 사는 거 아니었어? 에이 닥터심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나 사랑 아닌데. 뭐라고? 사랑 아니면 뭐야? enjoy, just enjoy. 재밌잖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생각해봐. 집 구해주지, 용돈 줘.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 나도 부산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었거든. 근데 나이가 당신이랑 헤어지고 나랑 결혼하겠다고 하면 글쎄 나 좀 부담스러운데? 이제 빅토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내가 그렇게 좋았나? 하긴 나이가 닥터심한테 불만이 많긴 하더라. 특히 밤에. 빅토리하고 잠자리 중에 이제 막 잠자리 빅토르랑 이제 양이 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동양인이 안 보였나 봐. 정신 못 차렸나 봐. 잠자리 얘기하고 양인가 잠자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이제 빠진 거야. 저 그동안 너무 바보같이 산 것 같아요. 이제 그 아내가 이제 그러니까 이 좋은 걸 너무 못 누리고 살았어. 그래서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네. 이 아내가 이 양인 같았더니 정신을 못 차리는 거 같더니 그러면서 이제 나이 돌려달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빅토르가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했대. 그럼 나도 베네핏이 있어야지 했더니 베네핏?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게 했더니 내가 외국인 소개 많이 해줬잖아. 그새 돈 많이 벌었잖아. 2억 갖고 와. 2억 닥터심 2억 갖고 오면 나이가 좋아하는 밤의 스킬 같은 것도 내가 좀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인들 서비스 좋아하잖아. 서비스 그건 덤으로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이제 브로커이자 상간남을 만난 후 많은 고민을 한 의뢰인. 평생 엄마의 그늘 아래 살았던 의뢰인은 인생에 유일하게 자신의 의지로 맞이했던 아내. 하지만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자신을 배신했던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내에게 상처받은 것도 사실이고 길고 긴 고민의 시간을 지나 아내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확인을 하고 그 마음을 아내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요. 나이야, 널 처음 봤을 때 선생님 하면서 웃어주던 그 미소, 나를 향해 웃어줬던 그 웃음이 잊혀지지 않았어. 그래서 그 웃음을 항상 보기 위해 노력했고 너랑 함께하는 모든 게 행복했고 그렇게 살면서 처음으로 엄마의 뜻을 거스르고 이 결혼 절대 안 된다 이럴 때도 이제 할 거예요. 나이랑 결혼할 거라고요. 너를 선택했고 내 세상은 온통 너로 가득했어. 하지만 그때부터였을까? 너 도대체 뭔가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어머니가 막 이랬는데도 우리 아이가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사라졌을 때 나도 내색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너를 탓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너가 데이트하자고 할 때도 거절했던 것 같고 너한테 무심해지고 그저 돈 버는 일에 집중해서 우리를 잊었던 것 같아. 그렇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나 더 명확해졌어.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내 옆이야. 나이야. 제발 돌아와줘. 과연 아내분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의뢰인의 진심이 통했을까요? 의뢰인의 곁으로 돌아온 아내. 근데 이제 막 왔어. 그리고 남편이 왔어. 그러니까 미안해 여보. 그랬더니 괜찮아. 미안해 오빠. 아니야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 자식이 돈을 들고 튀었어. 그러니까 빅토르가 최종 끝판왕이야. 이 새끼 돈 받고 이 아내한테 돈 받아서 한 5억 정도를 챙겨서 나간 거야. 아무래도 러시아로 간 것 같아. 어떡해. 해외로 가면 돈 돌려받기 어렵다는데 어떡해. 울지마. 괜찮아. 그 돈 다시 벌면 돼. 괜찮아. 미안해 오빠. 그러니까 이제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시어머니 돈 돌려.
시어머니가 또 들었어. 뒤에 있었네. 아유 어머니 없는 곳에서 좀 얘기 좀 하지.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뭐? 3억이 어째? 너 설마 그 외국인 돈까지 듣겠다는 거니? 네가 기어코 사고를 치는구나. 더럽게 몸 굴리고 와서는 우리 아들한테 고생 시켜놓은 그 돈을 꼴랑 그 외국인에 갖다 처박혀놓고서는 뭐? 이제 와서 어디라고 들어와 네가?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또 그러는 것 같아. 그만하세요. 왜 이렇게 됐는데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그깟 돈 다시 벌면 돼요. 기어코 엄마가 제 아내한테 함부로 했다가 나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엄마 나가요 나가. 그래갖고 이제 엄마를 집에서 내쫓아. 네, 그 후 의뢰인은 단호하게 분가를 선언하여 어머니와는 거리를 두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된 두 사람의 이야기. 지나간 시간은 다 잊고 둘만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내려가고자 노력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부부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살다가 보면 사랑으로 시작했던 결혼이 여러 가지로 늘 시험대에 오른다는 걸요. 돈만 있으면 큰 시험대 없어. 한마디로 비수가 되고 침묵과 벽이 되면 익숙함 때는 무관심이 되어 위기를 부르죠. 그러나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침묵의 애정과 어린 관심들이 쌓여가요. 매일매일 오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말이죠.